혹시 지금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강사를 또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학원에 맞는 인재인가?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학원 일을, 강사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케입니다. 학원에서 제가 어느덧 일한 지 14년 일했습니다. 만 14년이 됐습니다. 강사 9년 하고 10년 차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학원을 오픈을 하면서 현재 원장 5년 차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되게 많은 이제 강사 쌤들도 많이 만나봤고 또 여러 원장님들을 마주하기도 했었는데 그동안에 학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사람은 좀 학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원 강사 일을 마치 버스를 갈아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면 내가 사고 싶은 플래그십 모델이 이건데 이게 아직 단가가 너무 높아. 지원금이 너무 작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플래그십 모델을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버스폰이 있죠. 잠깐 들렸다가 가는. 약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야. 이만큼이 있어.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돈도 없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잠깐 잠깐 거쳐갈 곳이 필요해. 이런 분들이 가끔 오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학원계에 발 디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원에 뜻이 없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예 다 개판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는 이곳에 뜻도 없고 정도 없고 미련도 없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때가 되었어. 그만둘 거야. 그럼 이제 퇴직금 받고 이제 그만두겠죠. 그러면서 원장이랑 안 좋게 그만두는 케이스도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원에 불이익을 끼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학원 이미지나 학원 소문에 대해서 안 좋게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는 어떤 일을 아직 할지 몰라. 나는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학원 일도 한번 경험 삼아 해보고 이 일이 괜찮으면 나는 그냥 요거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볼 거야. 이런 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학원 일을 시작할 때 우연한 기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실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과외는 좀 해봤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막 판서 수업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은. 그때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애들이랑 있으면 재밌으니까. 재밌고, 그냥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약간 노는 것처럼 그냥 술랑술랑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변해가는 걸 보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이걸 조금 진지하게 이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임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생기면서 이게 바뀌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작정 미래가 없는데 그러면은 학원 일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해야 될 일이 있고 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거야.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학원에 좀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뜻도 없고 학원에 어떤 비전이나 목표도 없이 왔다가 학원에 불이익을 끼쳐서 아이들이 그만둬버리면은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아이들이 있어야 또 학원이 또 먹고 살죠. 왜냐면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나간다는 거는 학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원에 손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줄 거라면 아예 오지 말아라. 학원은 그냥 단순한 책임감만으로는 사실은 강사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난 싫어. 오지 마세요, 그냥.
아이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좋고 아이들을 위해서 좋고 그리고 학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서 좋아요. 아이들을 싫어하게 되면 이 일을 절대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사람 만나는 건 좋아.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고 얘기하다 보면 막 힘이 나. 나는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또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은 저는 그래도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 분들이 애들까지 좋아한다. 야, 이건 정말 저는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하는데 애들은 별로 잘 모르겠어. 뭐 이런 분들도 저는 양보해서 또 아이들의 관계로서 얻어지는 그런 피드백으로 받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먼저 아이들한테 질려가지고 그만둘 수도 있다는 건 함정이고, 가장 좋은 거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아무래도 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동료들이랑 있는 시간보다 아이들이랑 부대끼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수업은 뭐 한 50분 수업하는데 쉬는 시간 해봤자 꼴랑 5분 10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랑 부대끼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애들을 싫어한다? 애들도 아마 당신을 싫어하게 될 겁니다. 10대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예민해요. 선생님이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이 벌써 그 선생님의 기분을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뭔가 좀 약간 좀 이 포스가 좀 다른데 오늘 되게 막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내지는 되게 기분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나? 오늘 왜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지? 뭐 소개팅이 있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로 판가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듯이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면 사실 내가 좀 부족해. 교수급도 딸리고 수업 연구 준비도 많이 안 됐어. 근데 아이들이 좋으면 자꾸 노력을 하게 돼요.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이게 정말 너무 힘든 포인트고 너무나 힘든 부분인데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수업 연구도 하고 인강도 찾아보게 되고 유튜브도 보게 되고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하게 되고 사실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학원에서 절대로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싫다. 난 너무 애들은 말도 안 듣고 시끄럽고 좀 정이 안 간다. 그럼 그냥 안 오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사로 있을 때 겪었던 과학 선생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꽤 오래전 일이고 저보다 그 당시 한 2살, 3살 이렇게 어렸던 여자 선생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선생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은 사실 그분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과목도 다르고 나는 그 당시에 수학을 했는데 그 사람은 과학이야. 뭐 같은 그래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일단 별로 그렇게 저는 제 앞가림을 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자다 보니까 별로 안 친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렇게 아이들 뒷담화를 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가면 막 너무 재밌게 수업해요. 막 하하 호호호 수업을 하는 건지 떠드는 건지 뭐 제가 알 바는 아니죠. 내가 원장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 수업만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애들도 막 그 선생님 좋아하고 막 근데 수업만 끝나고 교무실에 오면은 그렇게 아이들 욕을 합니다. 뭐 걔는 이렇고 걔는 어떻고 공부하기 싫어해가지고 숙제도 안 해오고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되게 싫어했어요 그 사람을. 그러다가
가을쯤에 결혼을 하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싫을 수는 있거든요. 싫죠. 얼마나, 야, 말을 얼마나 안 듣냐면은 공부 좀 해라. 이거 모의고사에 나온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왜 공부를 안 해? 아니, 시험에 나온다니까. 왜 공부를 안 해?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이거 한 문제라고. 이거 맞추면은 정말, 정말 막. 근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럼 애들이 아직 애들인데 뭐 인성 가지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이제 겨우 뭐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걔네 가지고 뭐 인성이 어떻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아직 성장해 가고 있는 아이들이고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아직 잘 분간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알려주고 그것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몫이잖아요. 근데 교무실을 넣으면 그렇게 애들 뒷담화를 하는 거야.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무튼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원에 오면 안 되는, 좀 절대적으로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학원 강사를 마치 갈아타는 버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을 싫어하시는 분들, 이분들만큼은 정말 학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학원 강사로서 느낀, 그리고 원장으로서 느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부터 먼저 이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잘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